만약 우리 태양이 갑자기 마그네타로 바뀐다면 저희는 순식간에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타는 태양 질량의 약 1.5배를 엄청나게 작은 공간에 압축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초신성 폭발을 겪은 고대별의 초밀도 잔해물이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작은 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태양을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물체들로 교체했을 때 생명이 어떻게 변하거나 끝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태양보다 저희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태양을 어떤 물체로 바꾸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모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색거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태양이 정말로 이렇게 거대하고 뜨거운 폭발, 별로 부풀어 올라 수성, 금성, 심지어 지구까지 삼켜버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이 대략 50억 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과학자들이 기형 황색화해성이라고 부르는 주계 열성입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면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양은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별의 수명은 100억 년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폭발적으로 끝납니다. 적색거성 같은 폭발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50억 년 후에 태양의 죽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태양을 적색거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즉사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색거성은 지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광경을 즐길 틈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뜨거워서만은 아닙니다. 태양 표면은 772 켈빈, 약 바드레 1100피입니다. 적색거성은 수소를 다 태워서 표면 온도가 약 3000 켈빈, 2007 레코르드세 409비시가드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적색거성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이유입니다. 이 헬륨 덩어리는 태양보다 200배 크고 광도는 1000배에서 1000배에 달합니다. 한순간만 보더라도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밝고 주황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수백 도의 열파가 덮치면서 지구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바다는 끓어 증발하고 몇 분 안에 지구는 적색거성의 외곽 대기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지각이 녹아내리고 모든 생명이 불타 사라집니다. 적색거성은 지구 궤도까지 도달하여 저희를 눈멀게 하고 끓여버리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화성도 강렬한 열파를 받습니다. 이산화탄소 얼음과 영구동토가 즉시 증발하여 얇은 대기와 증기가 생기게 됩니다. 화성에는 좋은 소식인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태양풍과 적색거성의 강렬한 방사선이 그 얇은 대기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화성 표면은 나비 녹는 온도보다 더 뜨거워집니다. 모래와 암석이 녹아 유리 덩어리로 변합니다. 잠깐 동안 화성은 붉게 빛나는 석탄처럼 보이겠지만 곧 죽은 암석이 될 것입니다. 더 먼 행성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적색거성이 질량을 잃으면서 목성, 토성, 다른 생존 행성들에 대한 중력 끌기가 약해집니다. 불타지 않은 행성들은 서서히 우주로 표류합니다. 지구의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죽음의 화려함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그 광경을 즐길 수 없어서 1점을 깎았습니다. 적색거성은 즉사입니다. 반응할 시간도 없이 증발하는 것이죠. 다음은 지구에 좀 더 관대한 적색과해성으로 태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적색과해성은 적색거성과 다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외계 행성 대부분은 이러한 별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십억 년 후에도
적색과외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아주 작고 희미해질 것입니다. 적색과외성은 저희의 황색과외성 태양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평균 표면 온도는 약 3300 켈빈, 3000 데크시, 5500 F입니다. 태양을 이러한 별로 바꾸면 하늘이 어둡고 희미한 색으로 변합니다. 정해도 깊은 황혼이나 새벽 같은 붉은 주황빛의 작은 점일 것입니다. 너무 희미해서 잠깐이라면 맨눈으로 보더라도 눈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태양이 너무 어두워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주일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웰샨트르크샤 0득F 아래로 내려갑니다. 1년 안에 73파드크 100대 F까지 떨어집니다. 냉각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깊은 바다 아래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폭풍과 폭설이 있지만 결국 물 순환이 멈춥니다. 비, 눈, 바람이 사라지며 태양 에너지가 부족하여 광합성이 불가능해집니다. 식물이 먼저 죽고 곧 식량사슬 전체가 붕괴됩니다. 이러한 기후에서는 가장 강인한 미생물만이 살아남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각 깊숙이 또는 해저 열수 분출구 근처의 미생물은 무한정 생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표면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냉기는 더 심해져 표면 근처의 박테리아도 휴면 상태가 되거나 죽습니다. 지구는 살균된 얼음으로 덮인 암석이 됩니다. 그래도 즉사보다는 낫습니다. 행성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갈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적색과외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적습니다. 중력 끌기가 행성들을 붙잡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탈하여 깊은 우주로 떠돌게 되면 더 춥고 어둡고 생명의 적대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것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중력은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태양이 적색과외성으로 바뀐 후 8분 안에 지구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즉시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표류하다가 결국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는 약간의 시간은 있습니다. 적색과외성 태양의 파괴 점수는 4점입니다. 다음은 우주에서 드문 푸른 별로 태양을 바꿔보겠습니다. 푸른 별은 차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O형이나 B형 주계열성은 우주에서 가장 뜨겁고 무거운 별입니다.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O형 푸른 별은 우리 은하에서 0.0003%만을 차지합니다. 태양이 물리적으로 푸른 별이 될 만큼 질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낮 동안의 지구는 강렬하고 날카로운 청백색 빛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은 더 깊은 청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 푸른 별은 태양보다 훨씬 밝습니다. 맨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푸른빛은 압도적입니다. 극단적인 방사선을 방출할 것입니다. 푸른 별은 괴물과 같습니다. 초고성 리겔은 태양보다 6,000전 배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아다카라 같은 푸른 별은 태양의 100만 배에 달합니다. 덜 극단적인 푸른 별이라 하더라도 지구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몇 초만 노출되어도 즉시 자외선 화상을 입습니다. 지구 표면이 빠르게 가열됩니다. 평균 74득시 60대 셰프 대신 수백 도에서 수천 도로 온도가 오릅니다.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암석과 금속이 녹습니다. 바다가 끓어 증발하고 모든 생명체가 소각됩니다. 지구의 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푸른 별이 태양과 같은 질량이라면 태양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화성은 잠깐 더 살기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붉은 행성은 따뜻해지겠지만 푸른 별의 방사선은 화성에 서식지를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푸른 별의 파괴 점수는 5점입니다. 치명적이지만 적색거성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단계 올려서 태양을 중성자별로 바꿔보겠습니다. 중성자별은 장엄합니다.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에서 태어납니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건입니다. 폭발은 1초만 지속되지만 그 1초 동안 별 에너지의 99%가 방출됩니다. 이 사건은 몇 주간 은하를 빛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발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양은 초신성이 될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은 생략하고 중성자별로 조용히 교체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햇빛이 사라진 후 8분 안에 하늘이 검게 변하고 별들이 나타납니다. 낮이라도 달이나 행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사된 햇빛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성자별은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영원한 밤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광합성이 없고 식물도 생명도 없습니다. 지구는 점차 얼어붙은 암석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며 특히 펄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전하는 코어가 있으면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회전하는 자와 중성자별, 즉 펄사가 됩니다. 주기적인 괴너지 방사선 폭발이 옵니다. 지구에서는 오로라 같은 하늘의 빛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방사선 효과가 심해져 전자기기 장애, 피부 화상, 방사선병을 유발합니다. 표면의 생명체는 얼어붙고 방사선으로 동시에 파괴됩니다. 지구는 얼고 타는 상황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태양계는 평소와 같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라 궤도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중성자별은 너무 방사능이 강합니다. 멋지지만 가까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파괴 점수는 7점입니다. 다음은 태양을 마그네타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마그네타는 중성자별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마그네타도 중성자별이지만 자기장을 좀 더 강력하게 방출하는 것입니다. 중성자별처럼 지름 20km, 미마일로 작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지구보다 수조배 강합니다. 실망스럽게도 이러한 전망을 기대하셨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마그네타로 바뀌면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그네타는 에너지를 X선과 감마선으로 방출하여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없습니다. 다시 중성자별처럼 밤과 달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마그네타는 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모든 별이 뜨겁지만 마그네타 표면은 수백만 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그 열이 많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X선과 감마선으로 방출되며 표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중성자별처럼 치명적인 방사선과 따뜻한 빛 부족으로 얼어붙게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타는 위성과 전력망을 즉시 망가뜨립니다. 방사선이 훨씬 치명적이며 지구 자기장을 완전히 교란합니다. 마그네타의 강렬한 자기장과 감마선 플레어는 지구 자기권을 강하게 압축합니다. 자기권은 대기를 유지하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구는 기술적으로 맹인이나 귀머거리가 되고 방사선 샤워로 헐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그네타에 대해 기대했습니다. 장엄합니다. 8점입니다. 다음은 우주에서 가장 무섭고 굶주린 물체, 블랙홀입니다. 아까 일부 물체가 태양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잊어주십시오. 태양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블랙홀은 훨씬 나쁩니다. 지구에 좀 더 관대하게. 이 새로운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초고대 블랙홀은 그냥 빨아들이고 뱉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 질량 블랙홀은 지구 궤도를 교란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이 장대한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태양이 블랙홀로 바뀌면 불타는 원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지름 6km, 3.5마일 뿐입니다.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십시오. 태양이 있던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휘게 만듭니다. 태양의 눈부신 빛 없이 배경 별들이 호 형태로 뭉개져 보입니다. 중력
렌징 효과입니다. 먼 별이 블랙홀 뒤에 정렬되면 아인슈타인 고리, 즉 완벽한 별빛 원이 검은 그림자 주위에 보입니다. 하지만 망원경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모두 얼어 죽게 됩니다. 즉시나 하룻밤은 아닙니다. 지구는 내부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표면 근처는 얼어붙습니다. 수백만 년 후 평형 온도는 240대 35 켈빈 4메가스테겔입니다. 완전 동결됩니다.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6점입니다. 블랙홀은 위험하고 이상합니다. 나노초만 있어도 인간 스파게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뛰어들라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악몽이거나 평행 우주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이야기로 넘기겠습니다.